반갑습니다. 프롱트입니다. 오늘부터는 코딩 에이전트 개발 패턴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모델과 에이전트 도구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죠.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로 개발하는 방법, 그게 어떻게 보면 패턴일 수도 있고 방법론인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당분간 정리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해보면 7가지 정도로 좀 저는 요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우리가 시리즈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스펙과 플래닝. 에이전트 개발에서는 아주 개발 전 단계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데, 그거에서 어떠한 패턴들이 유용할까라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충 명령을 주는 경우에는 스펙이 아무래도 누락돼 있으니까 에이전트가 개발할 때 멈추지 않죠. 알아서 나머지를 다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우리는 재개발 비용이 든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펙과 플래닝 단계에서는 4가지 패턴들이 좀 유용해 보이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많은 패턴이 있었지만 이걸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리콰이어먼트 그릴링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많은 질문을 받는 거예요. 해외 유튜버도 이런 스킬을 만들어서 많이 전파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결과가 문제다 그러면 대부분 입력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입력을 충실하게 만들까라는 거잖아요. 나는 모든 스펙들을 잘 알아. 그래서 꼼꼼하게 명령을 했지만 결과를 보면은 빠진 부분이 꼭 발견이 되죠. 그래서 아예 설명하지 마라. 에이전트가 더 스펙을 잘 분석할 거라라는 가정에서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안 하고 그냥 에이전트에게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스펙인지 이해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계속 질문하면서 에이전트랑 얼라인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질문을 받고 답변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맞아, 이런 것들도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즉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엣지 케이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스펙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콰이어먼트 그릴링 프로세스를 보면은 모호하게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꼼꼼한 스펙 문서가 나오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적당히 잘라서 개발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명세가 이미 또렷하다? 그러면은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저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플랜 먼저 하는 건데,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개발 전에 계획을 꼼꼼하게 하라는 거죠. 앞서 나왔던 방법은 이제 플랜에서 그 중에 방법론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에이전트는 자꾸 개발하려고 합니다.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타이밍이 어떤가요?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저는 자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익스플로어랑 플랜이라는 앞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패턴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익스플로어는 전반적인 배경사항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기능은 이런 어떠한 시작점에서 출발했고 이런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있어요 라는 어떠한 배경사항이죠. 우리 인간계에서의 개발 커뮤니케이션도 그렇잖아요. 왜 하는지도 설명하고 현재 제약 조건은 뭔지도 알려주고, 그래서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랜 모드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기까지 강조하는 방법이 바로 에이전트 도구에 있는 플랜 모드죠. 그래서 사람의 승인이 끝났을 때 반드시 그 허락에 의해서, 승인에 의해서 이제 코드로 넘어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과금이라든가 배포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에서는 매우 중요할 거고요. 간단한 작업에서는 약간 오버헤드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패턴은 버티컬 슬라이스인데 의미 있는 단위로 개발을 나누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개발할 때는 프론트 백엔드 개발자가 있으면은 각각 분리하고 나중에 합치다 보면 문제 생기잖아요. 에이전트 개발에서는 빠른 개발이기 때문에 이제는 프론트 백엔드 나누는 것보다는 통째로 하나의 시나리오로, 사용자 기반의 시나리오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능을 나누고 그걸 통째로 개발한 다음에 테스트도 용이하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점을 보면은 테스트가 용이해져요. 왜냐하면은 결제다 그러면 결제 폼 입력부터 결과 화면까지 한 사이클을 모두 다 한 번에 만들기 때문에, 물론 그 덩어리가 좀 클 수도 있겠죠. 테스트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관계예요. API 설계가 누락되거나 백엔드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개발 초기에 빨리 발견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상적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에자일이라던가 그런 데서는 좋은 방법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개발에서도 이러한 패턴들을 사용해서 개발하는 게 상당히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수직으로 자를 때 약간의 이제 좀 고민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덩어리가 크다, 아니면 어떻게 잘라야 되냐 이럴 수 있는데, 수직 슬라이싱을 해서 덩어리가 크다 하면 그 안에서 서브 태스크는 당연히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억지로 너무 나누려고 한다거나 디펜던시가 있는 항목들을 억지로 분리해서 이건 여기까지만 의미가 있는 건데 저거는 띄어내고 이것만 테스트할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수직으로 자를 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수평으로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퍼런스 패턴인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형용사 말고 구체적인 예제를 주라는 거죠. 우리가 깔끔하게 개발해줘. 저도 이런 거 가끔씩 하거든요. 그런데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평균값으로 해달라는 거랑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잘하면 돼 이런 거 같은데, 만약에 아래 예시에 보면 어떤가요? 프라임이 버튼처럼 뭐 어떤 버튼을 만든다고 할 때 간단하게,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컨벤션이나 구조 그대로 만들려고 하죠. 되게 결정론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에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버튼을 뭐 뭐뭐에 뭐뭐처럼 만들어줘 라고 했는데, 그때 따라오는 게 뭘까요? 저는 한 줄만 넣었지만 그 기존에 있는 예시 구조를 보면서 에이전트가 구조가 뭐고 스타일 뭐고 에러 처리는 어떻게 됐고 이름까지 모든 패턴들을 분석해서 내가 말로 정리하기는 어려웠던 상황들이 다 포함돼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일이죠.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쁜 패턴을 예시를 주면 그대로 복제되겠죠?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패턴들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아마 먼저일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시키기 전에 결정을 먼저 끝내둡니다 라는 걸 한 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나왔던 네 가지 대표 패턴들을 제가 임의로 골라봤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스펙을 정하고 플래닝을 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를 저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좋은 패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스펙 드리븐 개발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거 워낙 유명한 용어인데, 이거는 스펙 문서를 기반으로만 개발한다라는 것이고, 디스크립트 프롬프트도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프롬프트를 명령을 할 때 우리가 이거 다음 이거 하고 이거 해 라고 하지 말고 승인 단계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일을 한 프롬프트에서 명령하고 결과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측면이죠. 굉장히 좋은 거고, 컨피던스 게이티드는 확신에 따라서 자동 통과하고 사람 승인을 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에이전트가 검사하고 어떤 거는 인간이 그냥 검사해서 넘어갈까, 이걸 구분을 잘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억셉턴스 퍼스트인데 완료 기준을 먼저 적는 거예요. 테스트 어떤 공학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억셉턴스 테스트, 인수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AI가 어떤 작업을 하면은 완료 조건이라는 걸 명시한다는 거죠. 그걸 하고 끝났을 때 그 조건을 셀프로 테스트해서 문제가 있으면 루프를 돌려서 다시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TDD 같은 것도 생각되지 않나요? 그렇죠. 테스트 드리븐 개발도 마찬가지죠. 완료 조건이 있는 셈이죠, 사실은.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아놔서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내용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대부 스킬즈넷에 제가 이걸 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때 좀 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해 보면은 뭐 퓨샷 같은 거 있죠. 중간에 퓨샷, 입력 출력 예시를 주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은 마지막 패턴에서 보면은 예시를 줬잖아요.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입력에는 이런 출력이 나와야 되는 결과를 딱 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확한 결정론적인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많이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은 이제 두 번째도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